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준환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미래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하게 되면 노후되어 있는 곳들을 개발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공장지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공장지역, 특히나 이제 서울의 공장지역들을 개발을 하려고 서울시에서도 계획을 과거에 이제 짰는데요. 그 내용을 보고 향후에 또 방향도 어떻게 될지 이런 방향들도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노후 공장에서 대장 아파트가 될 그 지역에 대장이 될 만한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 텐데요. 자, 이제 2030년도까지의 공업 지역을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이제 서울시 중공업 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중공업 지역을 종합 발전을 하기 위한 계획이란 어떤 것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서울에 노후된 그러한 공장지대를 복합 개발을 하겠다. 주거라든가 상업, 그다음에 업무 이러한 지역들로 그렇게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공업 지역을 말이죠. 자, 서울의 공업 지역의 크기를 보면 서울시 전체의 면적이 있겠죠. 약 한 1억 8,300만 평 정도 되는데요. 이곳 중에 3.3%니까 약 한 600만 평 정도는 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공업 지역인데요. 현재 이제 사용하는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중공업 지역은 허용하는 용적률이 400% 정도 되는데요. 현재 용적률 사용하고 있는 건 190%니까 사용하고 있는 용적률이 상당히 낮죠. 또 개발 기간까지는 한 2030년도까지 순차적으로 개발을 하는 그런 개발에 대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공업 지역의 면적은 3.3%라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 중공업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분포도는 강서 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서 쪽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서남권이라고 표현을 하죠. 서남권 쪽에 많이 있고요. 또 중공업 지역 현재의 문제점은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곳을 사진상으로 보면 산업기관도 쇠퇴되어 있고 건물도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요. 또 열악한 환경이다. 이게 이제 현재 중공업 지역의 문제점인데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본 거죠. 그러면 외국의 중공업 지역은 어떤 식으로 지금 활용을 했을까? 영국이라든가 뉴욕, 또 뉴욕에 있는 미트패킹 이런 지역들은 보시는 사진처럼 고밀도 개발을 해서 아주 그 환경 자체가 많이 변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서울도 또 우리나라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바로 중공업 지역에 대한 계획인데요. 그러면 어느 지역이 좀 구 자체로 25개 구 중에 많은가? 역시 이제 영등포 쪽이 상당히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중공업 지역이 많이 있고요. 보시는 내용처럼 200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800만 평 정도 됐는데요. 이게 이제 개발을 꾸준히 해온 거죠.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한 600만 평 정도 이 부분이 중공업 지역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볼까요? 2025 도시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건 고밀도 개발을 하는 곳을 얘기하는데요. 이 고밀도 하는 곳 중에 얘기 나온 곳이 이제 영등포 쪽에 중공업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한양 도성. 이게 이제 사대문안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주로 이제 종로 중구 쪽을 얘기합니다. 이런 지역은 일부를 또 해제하는데 영등포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금융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곳으로 현재 여의도가 돼 있지만 영등포까지 확대해서 예전구역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쪽 아래를 보면 중공업 지역의 종합발전 계획,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발전 계획 중에 전략재생형, 이따 설명드릴 어떤 사업 방식 중에 이러한 지역들은 적용이 가능하다. 즉 높이 고밀도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배우고 있는 거하고 연계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공업 지역을 어떤 개발을 할 건데 이 사업비에 대한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전략재생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 재생형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업 방식에 따라 방향은 좀 달라지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이제 중공업 지역을 장소별 유형화해서 맞춤형 재생 방안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주거 산업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은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산업 재생형과 전략 재생형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주거 기능이 밀집한 지역은 주거 형태의 개발을 하겠다. 주거 재생형이죠. 산업단지는 산업단지형 재생형을 하겠다. 그래서 서울시 자료를 보면 이렇게 칠해져 있습니다. 뭐 수치상으로 보면 주거 기능 밀집 지역이 47% 정도 되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파업 방식이 있는데 이러한 전략 재생형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산업, 지역 중심, 직주 근접형으로 복합된 거점으로 공간을 개발하겠다. 이런 부분. 산업 재생형은 당연히 산업과 주거 형태로 공생할 수 있게끔, 또 주거 재생형은 직주 근접형 주거 공간을 공급을 하겠다. 또 이제 산업단지 재생형은 창조 중심의 융복합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사업 방식이 네 가지에 따라서 약간 색깔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러면 전략사업단지 같은 경우 이러한 지역들은 뭐 강서권, 뭐 영등포권, 금천권, 그다음 구로권 이렇게 서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곳들을 전략재생형으로 지금 할 계획이고요. 자, 보면 산업재생형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이곳이 이제 동북권이죠. 동쪽에 있는 북쪽. 이쪽은 서쪽에 있는 강서권. 그래서 성수동 일대와 물레동 일대를 산업재생형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보면 주거재생형도 있습니다. 이제 주거재생형 같은 경우는 보죠. 당산동, 고척동, 시흥동, 염창동 해서 대체적으로 강서권에 많이 배치되어 있고요. 영등포 당산동 5가라든가 영등포 당산동 1가 298번지 일대는 주거재생형으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재생형인데요. 온수산업단지라든가 쥐밸리 이런 지역들도 산업단지 재생형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공업 지역에 대한 향후의 관리 방안인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서울시 자료에 보면 영등포 지역에 대한 생활권 계획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꼼꼼히 보신다면 좀 뭐 찾아보셔야 돼요. 어쨌든 뭔가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 또 찾아보는 것도 필요한데 뭐 핵심은 이겁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강북과 강남을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생활권 계획과 연계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첩적인 곳이 되는 곳들이 좀 더 빠르게 개발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종합관리 및 재생 실현해서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신규로 지정하는 대상이 있고요. 해제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개발을 할 때 처음 계획과 다르게 이곳은 개발해서 좀 빠져야 되겠다. 이곳은 필요성에 의해서 신규로 지정되는 곳이 필요하겠다 하는데 이제 빠지는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국공유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5월 6일 날 발표한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뭐 청년주택이라든가 약 서울 같은 경우도 7만 원을 공급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국공유지는 해제가 되고 신규로는 산업단지 개발지역이라든가 뭐 중공업지역의 산업단지 기능 밀집지역 이런 지역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지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면 청년 대상 신혼부부 이거는 이제 끊임없이 대두되는 내용인데요. 역세권 중공업지역의 역세권의 500m 이내에 기숙사 및 임대주택을 짓게 된다면 현재 250%의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하겠다. 높게 지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5월 6일 날 아까 발표했던 내용을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된 5월 6일 날 발표한 게 중공업 지역 내에서 공장 이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까? 현재의 문제점은 뭐 여러 가지 있겠고 노후화 공장 주거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을 이쪽 같은 경우는 정비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개선을 앞으로 한다면 공공이 참여하여 순환 정비 방식에 도입을 하겠다. 따라서 공공이 개입을 해서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이제 5월 6일 날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도 7만 호 추가 공급하는데 그 내용에 준공업 지역 내에 공장을 이전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발표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들이 있고요. 이런 지역을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업 방식이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주거산업 혼재 지역과 산업단지 지역, 주거 밀집 기능이 있는데요. 산업단지 지역의 인근은 강서 마곡 도시개발구역 일대의 인근을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울 디지털 국가산업단지 일대는 산업단지 어떤 개발 방식에, 주거산업 혼재 지역의 같은 경우는 이제 독산역, 양평동 4동, 그 다음에 물레역, 신도림, 독산 1동, 물레 2, 3, 4동 이런 지역들을 인근에 한번 노후되어 있는 곳을 중공업 지역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CJ 제일대장 바이오 연구소 일대, 또 주거기능 밀집 지역은 강서 한강자이 쪽 일대라든가 쭉 보시는 자료처럼 뭐 양평동 4가, 뭐 당산동 3, 4, 5가 뭐 이런 지역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중공업지역이 3.3% 정도 있는 이 공간을 서울시에서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주거도 확대하고 또 필요한 임대주택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취지가 있고요. 이 부분은 사업 방식이 있는데 어떤 거는 뭐 좀 속도가 빨리 날 수도 있는 게 있고요. 또 이제 복합 개발을 하는 곳이 있다면 주거와 공업 지역에 혼재해가지고 같이 개발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복합 개발하는 곳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수요가 많아서 지가 상승은 높겠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오늘 얘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중공업 지역의 얘기를 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곳 중에 신규로 지정이 돼서 새 아파트가 생긴다면 이런 지역들은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가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좀 더 알찬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